제 앞에 버렸죠. 예. 회사 네, 생도들. 해군 사관학교. 항상 회사 생도들은 흰색 제복을 네. 입죠. 해군 사관학교는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아, 희생하자는 교훈 아래 지난 67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미래 해양 강국의 뭐 주역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DT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특수부대들마다 자존심 대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하냐? 육군의 특수전 네. 부대냐? 육군의 특수전 부대는 그 여단 단위로 한 10개 미만 정도의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걸 묶어갖고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있고요. 네. 해군 특수전 부대는 여단급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부대로 보게 되면은 곱하기 10 정도로 해군이 더 큰, 육군이 더 큰데 네. 저 해군 특수전 부대는 우리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지난번 영화도 있었죠. seal 이런 맞죠? 거. 예. 그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한 부대가 미 예. 해군의 UDT 부대였어요. 해병대. 해병대도 그만큼 더 해병대는 그 부대 자체가 강한데 저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부대가 강한- 네. 특수수색대라고 있습니다. 특수수색대. 르콘이라고 약칭되는데 수색대가 있고 더 강한 특수수색대가 있는데 거기도 진짜 보이지 않는 특수. 네.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말이 있죠. 그 6.25 전쟁 때 한국 해병대가 하도 잘 싸우니까 네. 미국의 어느 여기자가 영어로 만든 표현인데 그게 우리의 부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이제 해병대를 이제 자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해병대는 늘고 있죠. 100% 지원해서 네. 네. 경쟁률이 3대1, 4대1 모습도 네. 보이는데요. 공군 지휘관 이선호 장군의 지휘 아래 공군 부대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병대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예. 아무래도 싸우는 공간이 다르니까요. 예. 네. 빨간 마우라 지금 네. 전 국민이 아는 네, 노래죠. 빨간 마우라를 네. 연주하면서 사열대 네. 앞을 지나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수단입니다. 이제 공군 군악대는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열린 군악 축제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 대표 초청도 됐고요. 아하. 네. 참고로 육군에서는 사단이 주요 부대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제 투스타가 지휘하는데 공군에서는 비행단, 그래서 여기 비행단급 부대들 깃발이 네. 겁니다. 거기에는 원스타가 지휘하는데 참고로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그 비행기의 총값을 더하면 육군 사단에서 운영하는 탱크나 모든 걸 합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계급은 낮아도 네. 병력 수는 적어도 훨씬 비쌉니다. 네. 이제 현대전에서 이제 육군이 육해공 전력이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갈수록 이제 공군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전쟁은요, 거 육해공군을 어떤 그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에 따라서 육군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해군을 강화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보였던 게 전격전이라 그래서 네. 축구로 얘기하면 킥 앤 러쉬입니다. 킥 우리 앤 옛날 우리 월드컵 할 때 보게 되면 와 덤벼들어서 네. 공격하고 전원 수비하는 공격하는 네덜란드 방식의 그 감독 네. 누구셨죠? 그 히딩크 감독이 보여서 우리 재미있게 봤는데 예. 현대전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기기와 부대를 내세운 전격전인데 지금은 그걸 더 빨리 해서 공군력으로 합니다. 네. 따라서 공군이 육군 전투에서도 공지 전투, 해군 전투에서도 공해 전투, 그래서 공군이 지금은 현대전의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군사관 생도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공군사관학교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교훈 네. 아래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조종사들 같으네요. 공군 혼성 부대입니다. 네.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참고로 이 붉은 베레모 쓴 네. 요원들이 예. 지나는 저게 아마 공군의 특수전 부대. 공군 아. 특수전 네, 부대. 공군 특수전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공군기들이 때려야 할 부대를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네. 딱 파악해놓고 불러주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 부대가 아마 육군 특전사 이상으로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앞에 저 녹색 부대는 아마 서치 앤 레스큐라고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가다가 추락되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 그걸 구하러 들어가는 탐색 구조죠. 네. 지금 시가행지를 보면서 이제 서울시청이 보이고요. 네. 서울 도심이 주한미군 깃발도 있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군악대, 의장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 이제 되는 해기도 하고요. 예, 양국의 우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미국 군악대와 의장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인데요.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조기도 있고요. 유엔군 사령부기하고 이제 주한미군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연합사 깃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미군 의장대, 미군 의장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장대가 쓰는 총이 네.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애만 쓰는 것 같은데 네. 옛날 총을 쓰는 거는 그 네. 하나의 부대의 전통입니다. 예. 참고로 유럽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쓰던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전통이고 멋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통과 네. 멋을 강조하는 네. 그런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군이 이제 핵심 전력으로 네. 떠오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말도 나왔고요. 네.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게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미군 군악대 모습인데요. 네. 우리 군악대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미군 군악대 연주하는 거 보면요, 우리랑 분위기 달라요. 같은 부대도요,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 들어갔다가 우리 부대 들어가면 분위기 확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좀 바다 냄새가 나요. 우리 쪽에 가면 된장 냄새가 나고, 네. 이상하게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네. 다릅니다. 코리안타운 미국에 가서 보면 좀 김치 냄새 나는 거랑 네. 비슷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의장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절도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군기가 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장대에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총 돌리는 거 있죠? 네. 이게 총 가볍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등병 때 보면 이거 돌리느라고 네. 굉장히 고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충분히 할 때까지 그래서 키도 한 180이 넘고 몸무게 네. 80kg 넘는 친구들이 힘이 좋아야 돌리니까 한 네. 손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고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 헌병들이 나가는데 헌병은 여기서는 이제 의식을 하는 헌병인데 이런 헌병 말고 수사를 하는 헌병이 있고요. 네. 예. 또 전투연병 그래갖고 전쟁 나게 되면은 적지에 들어가서 적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군정을 하는 핵심들이에요. 전투 헌병이 그게 진짜 헌병의 핵심이에요. 예. 기계 부대. 기계화 부대. 장차전의 전장을 주도할 기계화 부대가 사흘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화 부대를 지휘하는 분은 백선재 장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렇게 라인이 있을 때 네. 라인을 돌파하려면 보병이 돌파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뛰어가면 시속 얼마가 있어요. 오래 뛴다면은 시속 한 10km밖에 안 예. 되겠죠. 근데 자동차면은 물론 포장된 도로라면 100km로 달리겠죠. 근데 뭐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저런 부대가 전선을 뻥 뚫어주고 네. 뚫어주면 일로 와르르 들어가서 선을 쫙 만들고 네. 뚫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뾰족한 침처럼 뚫어주는 부대가 기계화 부대. 참고로 우리는 공개 군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군단은 기계화 부대. 네. 오늘 행사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손을 보였는데요. 전략 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지형에 적합한 군장비 네. 이런 무기들이 중요한데 새로 이제 등장한 무기들이 이제 한국 특성에 맞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는 다 K자가 붙죠. 네. K 시리즈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미군 전차를 참고해서 만든 전차가 K1 전차, 일명 88 전차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K2 전차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파워팩이라고 하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좀 뭐 손을 보고 있는데 K2 전차는 세계 최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아마 K1A1 전차. K1A1, K1을 개조한 겁니다. 네. K1A1 네.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예. K1 전차는 아마 100mm일 텐데 이건 아마 110mm로 더 포를 크게 해가지고 예. 더 파워풀하게 한 거죠. 참고로 이 부대 같은 경우 사단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기계화 부대입니다. 사거리 2km 정도라고 하고요. 탱크포는요. 보통 포는 이렇게 쏘면 곡선으로 날아가잖아요. 예. 탑도인데 이건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힘이 훨씬 강해서 적 전차를 부수는 거는 아군 전차 포탄이 부수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K1A1 장점이 이제 공격력 외에도 많다. 기존 이제 말씀하신 88 전차, K1 전차와 달리 공격력도 강화되고요. 훨씬 강화됐죠. 네. 훨씬 강화됐고 네. 국산화율도 높다고요. 네. 국산화율 높고 엔진 정도만 국산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쉽게 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신기할 것 같습니다. K1A1 전차. 저걸 한번 타보면 재미있는데요. 예. 저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차랑 다른 게 네. 쿠션이 별로 없어요. 불편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좁고요. 특히 전차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는 한참 춥잖아요. 근데 달리다 예. 보면 엔진 열 때문에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냉난방이 달려서 좋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요즘은 아마 우리 냉난방을 하지 않나. 이제 그건 장갑차가 이제. 네. 네. 전투 지휘용 장갑차 K200입니다. K1A1에 이어서 보병 전투차 K200 장갑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갑차 중에 최초로 국산한 게 K200이고 예. 아, 네. 우리가 개발을 한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K21 신형이 지금 나왔는데 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손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UN 마크 있는 거는 우리가 아마 UN 작전을 하기 위해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성능이 입증됐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저기 불도저 기능을 하는 부대인데요. 예. 앞에 막 지뢰가 쭉 깔려 있으면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것도 공병 항상 모든 전투에는 공병이 맨 앞에서 길을 뚫어줘야만 나가거든요. 지뢰도 제거해주고. 그래서 전투 공병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운영하는 부대고요. UN 마크가 이제 있는 말씀하신 대로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제 성능이 입증됐죠. 장갑차라고 하는 거는 원래 순수하게는 트럭에다 병사를 싣고 가면은 적이 쏘면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보호하는 차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다 이제 무장도 올리게 되고 포도 쏘게 되고 미사일도 올리게 되고 그렇죠. 바라쿠다. 바라쿠다는 그냥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이 굉장히 네. 독특하네요. 바라쿠다가 저게 무슨 뭐 물고기 이름 아닌가요? 정확히 저도 육식성 모르겠는데. 열대어 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별명을 굉장히 그렇게 특이한 붙이죠. 이름이네요.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이면 되게. 예. 이제 이게 순수 네. 벌컨. 이제 보병 참고로 여기 아라비아 숫자 네. 그 7, 예. 그죠? 저기 로마 숫자죠. 우리 예. 7군단이 기계화 군단. 예. 참고로 그건 알아주시고요. 네. 해군에서도 기동전단은 7전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이 굉장히 센 부대입니다. 자주 발칸포. 자주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잡자 스스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발칸이라고 하는 거는 벌칸은 그리스 신화에서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분당 한 2,000발, 3,000발을 쏘면 총에서 불이 나오겠죠. 그래서 벌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천마죠. 천마죠. 네. 이게 근거리로 날라온 적기를 잡는 근거리 대공 미사일. 네. 예. 역시 장갑차 화력이 위에 센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화력이 센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비행기는 세게 맞출 필요 없죠. 탁 건드려도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마 미사일이 국산입니다. 네. 아마 제작은 조립은 대우에서 그 전에 했는데 네. 저기서 지금 다 장갑차 위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명령을 받으면 아마 2발씩 발사돼서 격추를 시도합니다. 이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고요. 네. 탐지 레이더를 장착해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이 천마의 좌우에 장착된 8발의 유도탄은 유효 사거리가 10km, 네. 또 고도 5km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탐지해서 10초 내에 격추한다고 합니다. 화생방 장갑차. 가장 가까이 들어온 적기를 잡는 미술은 신궁입니다. 그건 예. 아마 병사들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들어온 게 천마고 그 다음이 호크를 이번에 대신해서 우리가 KMSM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패트리어트. 아, 네. 이거는 자주포 155mm입니다. 네. 예.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어서. 앞서서 탑승하면 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포장도로- 군인들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포장도로니까 되죠. 예. 이게 저기 쿠션이 좋은 차를 타고도 비포장도로 달리면 쿵덕쿵쿵덕쿵이죠. 예. 저기를 아마 탱크나 자주포 타고 50km 달리면요. 파이브 안 쓰면 많이 박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벨트 꼭 매고 탑니다. 네. 그 K 이제 55 A1 자주포. 네. 기존의 K55와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이건 개량형인데요. 네. K9 자주포가 있고 K55 자주포가 있는데 K55는 미군포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 네. 우리가 이제 도입한 거고 이걸 개량해서 국산화한 게 K9 자주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K55는 사거리 32km 나오는데 네. K9은 아마 45, 40 넘은 걸로 나옵니다. K9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K9은 많이 들었죠. 지난번 네. 연평도 네. 포격전 때 우리가 응사한 게 K9. 백령도와 연평도에 추가로 배치됐다. 이런.
그렇죠. 원래 그거는 분당급 부대만 배치하는데 백령도에 있는 부대는 여단급이고 연평도 부대는 연대급 정도인데 섬을 사이에 두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155mm K9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유명한 맹호 부대 마크가 달린 예. 맹품 부대. 네, K9 자주포가 나오죠. K9 자주포는 명품 무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네. 네. 한국 K9 아까 조금 손을 보긴 봐야 되지만 K2 전차 그다음에 K21 보병 장갑차 이런 건 아주 명품입니다. 네. 맹호 부대는 지금도 가면은 격리할 때 맹호 이렇게 하죠. 맹호 우르렁거립니다. 그리고 네. 그 월남전에 파병했기 때문에 부대가 그 아마 맹호는 간다 저렇게 나오는데 자유 통일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하는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네. 발을 사단거로 부르고